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전세값 하락이 장난 아니죠? 따라서 지금은 세입자가 왕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진짜 세입자가 왕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세입자 구하기,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힘들다, 이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요즘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역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이제 전세기간 만기인데 전세 금액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오히려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지급해주면서 다른 세입자 구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사비까지 지급하는 이런 경우의 수까지 이제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전세 세입자의 권한이 강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요즘은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까지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권 등기는 무엇일까요? 전세권 등기라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쌍방 합의하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죠. 즉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란 표시가 이제 되는 거를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처럼 등기부등본에 1번, 순위 1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 원인은 언제 전세 계약을 한 거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 기간이 있고 반환 기간, 전세 만기 이렇게 있다는 거고, 전세권자는 이제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 등기가 유리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전세권 등기 장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래요.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순위가 표시됨으로써 나보다 늦게 들어온 뒷순위들에 비해서 나는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일 때는 내가 이러한 전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집주인의, 즉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거는 절대 권력이 물권의 효력을 발생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이란 거는 내가 임의대로, 즉 세입자가 임의대로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이 전세를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할 때는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설정까지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러한 전세권을 양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만약에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그럴 경우에 만약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만 했다라고 할 경우, 등기를 안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즉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거는 판결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세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 만기가 됐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기하여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따라서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는 집주인들에게 전세권 등기까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권 등기의 단점, 즉 문제점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 전세권 등기하는데 공짜는 없죠.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등록세가 0.2%, 그리고 교육세가 등록세의 20%니까 전세 금액이 0.04%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1억이라 한다면 등록세가 20만 원, 교육세가 4만 원, 합계
24만 원의 돈이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증지가 15,000원 들어가고 또 이제 법무사 수수료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수수료 또한 뭐 또 수십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대략적으로 뭐 한 1억당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기에 그렇죠? 지금 같은 경기에 수십만 원, 그리고 전세 금액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권 등기의 단점으로는 등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필요비는 세입자 책임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택에 살다 보면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라는 게 들어가죠. 필요비라는 것은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추위에 보일러가 깨졌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익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됨으로써 뭐 사용 가치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전자키, 이제 비디오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필요비는 보일러가 깨졌어, 물이 얼었어, 이러한 비용은 이제 전세권자, 세입자 책임이라는 거. 이거 뭐 반드시 세입자분들 입장에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토지와 건물 동시에 전세권 등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건 뭐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땡땡땡 아파트 101동, 뭐 101호 여기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아파트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토지와 건물 동시에 전세권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다가구 주택이다, 그냥 일반 상가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라고 하면 건물에 한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물에 한해서 배당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단독주택, 단독상가, 다가구 주택 이럴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전세권 등기를 잡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지금 보이죠? 설정을 했어. 설정을 했는데 전세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고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았어요. 따라서 여기 맨 밑에 보면 1번 등기, 즉 1번 등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다. 토지 부분을 안 잡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일반 상가는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토지도 전세권 등기하고 건물 부분도 반드시 전세권 등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의미로 볼 때 전세권 등기가 뭐 세입자 입장에서 뭐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권 등기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주인이야. 요즘 들어서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요구를 많이 하는데 어떨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는 전세권 등기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진다. 그래요. 이제 등기부등본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아까처럼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후에 뭐 말소를 한다 하더라도 설정 등기하고 말소하고 설정 등기하고 말소하고 뭐다? 등기부등본이 왠지 모르게 지저분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권은 양도, 담보 등등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세입자를 받았고 세입자의 요구하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줬는데 뭐다? 전세권이 타인에게 양도가 됐어. 아이고 복잡해. 또한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어. 아이고 복잡해. 그래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는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걸 또 한 방에 방어하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할 때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 금지 특약을 넣게 되면 이것 또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 만기 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요구하셔야 돼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만기가 됐어.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는데 깜빡 잊고 전세권 말소 등기를 안 했어.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아니, 그때 전세금 받으셨잖아요. 말소등기 해주세요라고. 그때 되면 뭘 해야 된다?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입자가 미국으로 갔어. 그러면 미국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따라서 집주인 입장이라면 반드시 전세기간 만기가 되고 전세금을 돌려줬다면 전세건 등기 말소를 반드시 하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같이 가든가 아니면 법무사를 불러서 말소 등기를 위임하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전세건 말소 등기는 비용은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과 같은 시대 세입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에 세입자가 요구하는 거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대한 협조를 좀 해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